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통일교 삼남 문현진, 어머니 한학자 만나고 싶다. 네, 통일교 삼남 문현진이 어머니 한학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하지만 측근들이 두려워해서 만남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 엄마와 자식 간의 만남. 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네, 엄마와 자식 간의 만남도 측근들이 맡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원복 피해자와 허경영의 만남 누가 막는가? 지금 오원복 피해자는 누명을 쓰고 있어요. 오원복 피해자가 3천억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네, 허경영에게. 그런데 이제 오원복 피해자는 3천억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의정부 경찰서, 양주 경찰서, 고양 경찰서,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에서 마치 그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네, 정말 억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원복 피해자가 A씨하고 짜고 권총과 조폭을 동원했다. 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원복 피해자는 허경영을 만나겠다. 네, 만나서 누명을 벗겠다. 네, 그리고 요 사건, 11구 사태, 네, 허경영이 주장하는 권총 조폭 3천억 이 사건에 대해서 허경영과 요건에 대해서는 연대하겠다. 연대해서 허경영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본인의 억울함도 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 만남을 막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 이런 작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오고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통일교의 이 문현진, 문현진이 이제 삼남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머니 한학자 총재는 측근들에 이용당했다, 통일교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문현진이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한 거죠. 네, 뼈 때리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문현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도자들이 누려왔던 조직 재정 등에 대한 권한을 잃기 때문에 뭔가 이 계속된 경계를 받아왔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지도부엔 능력이 없고 야심이 가득 찬 이들만 남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교회 중간 지도자들이 만든 또 다른 희생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령인 어머니를 수감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도부 측에 여러 차례 도움을 제안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 아들의 마음이겠죠. 네, 그런데 하지만 현 지도부 인사들은 어머니와 내가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일절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 지도부 인사들은 어머니와 이 삼남, 문현진이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일절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비서실장, 이 비서실장과 세계본부장, 요자들이 이 독생녀 교리를 앞세워서 이 한학자에게 이제 법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총재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뒤로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뒤로 숨어버렸다. 네, 그리고 어머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야욕만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야욕만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이 어머니를 이제 이용한 측면이 있다. 네,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허경영 측근들, 네, 이 탈퇴한 허경영 측근들이 저한테 이런 제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허경영이가 법학을 전공했다 그랬는데 이자가 그냥 대놓고 막 영상에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막 재림예수다, 막 이러는 거 보고 저 사람 큰일 날 텐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법을 아는 사람이면은 네, 그러면 절대 그거 발언 못 해요. 그러니까 이 JMS 정명석이도 법정에서 나는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재림주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러죠. 왜?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종교 사기 그리고 각종 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각종 범죄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메시아다 이런 얘기들도 아주 조심조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허경영은 대놓고 막 떠들어대길래 저자가 법학을 전공한 자가 맞을까? 네, 그리고 저자가 왜 저렇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짓을 할까? 저렇게 뭐 자기가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저자가 뭔가 무슨 뭐 이용당하나? 네, 아니면 바지 사장이나 바지 사장, 네, 바지 사장이고 실권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허경영 깜빵에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가고 뭔가 뒤에서 움직이는 실권자들이 있다. 네, 이렇게 실세들이 있다. 이런 제보들이 오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통일교 상황하고 이 허경영 상황이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어머니랑 문현진 삼남이 만나는 것을 측근들이 두려워하고 일절 반응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오원복 피해자도 허경영과의 만남, 네, 허경영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막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막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허경영은 간절히 권총 조폭 사건 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3천억 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원복 피해자죠. 그래서 오원복 피해자가 키를 쥐고 있는데 요 키를 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공작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보가 온 그 허경영 과거 측근분 얘기는 이 허경영이에 대해서 이제 꿈을 꿨는데 이 허경영이가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허경영이가 작은 구멍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허경영이를 돌보지 않았다. 네, 그리고 허경영이가 막 패대기 쳐지고 그리고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누구도 허경영을 돕지 않았다. 네,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분이 암시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냐. 이 꿈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암시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한학자 이 통일교의 상황과 이 허경영의 상황이 많이 유사하다. 네, 이런 제보들이 오고 있는 거죠. 이 참 분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